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화타로의 143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가지고 온 주제는요, 나의 운명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 어떤 분이실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뽑은 이 4장의 카드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요렇게 떴는데, 사실 우리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20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30대도 일적으로 많이 바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운명의 상대를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나실 것 같습니다. 바로 40대에 바로 스타일 카드가 뜨죠. 운명의 상대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일반 분들 40대에 들어오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 일반 분들은 20, 30대에는 학업이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적으로 커리어를 쌓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40대가 들어서야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지시네요. 자, 한번 볼까요? 그분하고 나는 어떠한 합수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자, 나라는 카드에서는 레인보이의 킹의 카드, 어반던스의 카드가 떴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에서는 Fast Live라고 하는 카드가 떴습니다. 두 분의 합수는 클라우드의 이제 4의 카드, Postponement라고 하는 카드가 떴는데, 그쪽에서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는 옛날 과거의 인연입니다. 이 옛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전생입니다. 전생.
그러니까 지금 현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람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윤회사상 그쵸?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카르마적인 것들. 그래서 업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인연이 되어서 이번 현생에도 나의 운명의 상대로 들어오시는 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별에서 온 그댄가? 그죠? 그런 것처럼 김수현하고 전지현이 예전에 과거의 인연이 되어서 현생에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일본 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옛날에 나의 전생에 연인이셨던 분이 들어온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일본 분들은 이제 그분과 합수가 되었을 때 어떤 식이냐, 양과 음이 조화가 된다라고 해요. 이분을 만나면서 양기나 음기 중에 둘 중에 하나 강했던 것이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궁합이겠죠.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학문적인 부분, 즉 뭐가 통하냐면 이야기가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은 학업적으로 가방끈이 비슷하신 분들, 어느 한 분이 짧고 길고 이런 거에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는 게 아니고 비슷하게 대학원이면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 학벌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두 분으로 궁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꽃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신선이라고 보여지시는 이분 사실은 보살입니다. 보살님이신데 여기서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연꽃을 들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 그리고 혹시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맞으시는 분.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운명의 상대에서 최상의 궁합 수로하고 보여지는데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줄 알면서 인생의 즐거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그 지식이 굉장히 두 분이 비슷한 함유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시는 분으로 뜹니다.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카드 두 분의 궁합으로 떴기 때문에 한 분이 굉장히 남성스러우시면 한 분은 여성스러움이 많이 이렇게 같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좋은 커플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합수에서는 포스트먼트 둘은 서로를 놓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서로서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40대 어떻게 보면은 운명의 상대를 조금 늦은 시기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다라는 감이 들어오실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상대를 이 사람을 놓치면 내가 정말 후회하겠구나. 나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서로서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된다. 라고 하네요. 자, 그 사람을 의미하는 가장 키워드의 카드가 컵의 9의 카드가 떴습니다. 직종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번성해지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예술 계통의 어떤 관객을 중시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 예술 계통에서 업쪽에서 계신 분들 그리고 사업장에 계신 분들 개인 사업 손님들이 많아야 잘 살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수록 좋은 거 사업이나 예술 쪽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유튜버 같은 구독자들이 많아야 살 수 있는 이러한 계통의 업종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 학원 강사분이라든지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많아야 되니까.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시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이건 행복감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굉장히 낙관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을 조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그래 인생은 살만하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하고 만약에 합수를 이루게 되신다면 이분은 가족을 조금 많이 갖고 있길 원해요. 수를. 그래서 아이도 조금 많이 낳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 제가 외모, 성격, 그리고 성격, 직업, 그리고 집안, 그리고 키워드의 카드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외모적으로 이제 뜬 것이 바로 페이지 오브 소드의 카드가 떴습니다. 외모는 조금 왜소해 보여요. 체격이라든지 왜소해 보여요.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등치가 크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우락부락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남자라고 치면 좀 왜소하신 분, 여자분은 조금 마르고 작고 이러신 분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소드의 카드가 우선은 떴기 때문에 이분은 인상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딱 봐도 굉장히 이지적인 분, 지성미가 넘쳐나시는 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로, 하나 더 드릴 수 있다면은, 이 페이지 소드의 카드는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귀여워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귀여우신 분.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보다 확실히 동안이신 분. 자신의 나이보다 확실히 동안으로 보이시는 분이 운명의 상대로 떴네요. 자,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4 완주의 카드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신 분이에요. 불안감이 없고 공황장애 이런 거 없고요. 대인기피증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성격이 무난해요. 무난하시고 이 4 완주의 카드는 사실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나무랄 데 하나 없다. 오히려 우리 일본 분들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나?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연약해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속이 되게 좀 꽉 찬 외유 내강의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결단력도 있고 의지도 강하고 그렇게 보여지시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것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소드의 기사의 카드가 뜨네요. 확실히 몸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재빠른 순발력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몸을 잘 다룰 줄 아시는 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많은 직업군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춤을 추시는 무용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르게 태권도를 하신다던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그리고 순발력이 굉장히 조금 빨라야 하시는 분 뭐 예를 들어 영업직의 사원님들도 되실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뽑은 것이 이제 집안적인 거, 식스 오브 펜타클의 카드. 이분의 집안 자체는 돈이 모자르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는 아닌데 돈이 모자르지 않게 집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스 오브 펜타클의 카드, 우선 펜타클의 5에서 반절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집안 어느 정도 있고 부모님도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문의 카드가 떠요. 감수성의 카드.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직업적인 나인 오브 컵스의 카드, 그리고 몸 쓰는 직종,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뭐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춤 쪽, 무용수 계열이 확실히 되게 높아요. 그런 쪽에 예술 쪽에서 이제 예술 계통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술집 사장님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은 왜 이제 뭐 되게 감성 주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사장님이 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밤에 보통 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일을 하시거나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요 정도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분 어떻게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뽑은 힌트의 4장의 카드 바로 아래에 있는 4장입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 그리고 젖선, 그리고 여사제의 카드, 가장 큰 걸로 뜬 게 투 완즈의 카드. 이분은 아마 1번 분들, 물론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닮았어요.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타일,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닮아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일본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완주의 2가지가 특히 일적인 직업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업계의 사람일 확률도 꽤 있어요. 그래서 둘이 크로스 교차가 되어서 그 합 지점에서 두 분을 만나실 수 있다. 동종업계 혹은 이제 일을 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이라고도 보여지네요, 저는.
그리고 더 선의 카드, 친구로 먼저 시작해요. 친구 혹은 동료, 선후배 관계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뭐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서 먼저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사제 카드로 떴거든요. 이분이 연애를 많이 못 해보셨어요. 이분은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끼케야 한둘? 응, 한둘? 둘은 너무 심했나요? 한 둘, 셋? 정말 많이 안 해보신 분이에요. 연애 많이 안 해보신 분. 그리고 연애를 잘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연애를 잘하신다고 보긴 어렵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일적으로 굉장히 의지가 많아요. 자신의 일에 대한 프라이드. 나는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일,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프로의식이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 힌트를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러신 분들 딱 만나시게 되면은 우리 일반 분들 딱 잡아 채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제가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이신지 그분, 그쵸? 그리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힌트, 그리고 나와 합수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거, 그리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요 정도로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의 운명의 상대에 한번 카드 리딩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 나타나시면 꼭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복채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자, 먼저 언제 만날까요?에 대한 카드. 바로 위에 있는 4장의 카드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자, 우리 2번 분들 20대에 바로 나인 오브 컵스의 카드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30대요. 30대 나인 오브 컵스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2번 분들께서는 30대의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매우 마음에 흡족해 하실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결혼수까지 같이 들어오거든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가정을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시겠다. 언제? 40대 때. 결혼 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30대 때 연애를 하시고 40대에 결혼을 하시게 되는 그러한 운대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분의 합수, 나하고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두 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2번 분 쪽에서는 우선은 이제 에이스 오브 파이어의 카드가 떴어요. 우리 2번 분들은 약간 불의 성격이 조금 강합니다. 불의 특징. 뭐 예를 들면은 몸에 열이 많다든지 아니면 약간은 감정 조절이 힘들어요. 확 이제 약간은 이제 다혈질적인 면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성격을 스스로가 이제 확 약간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큽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불의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레인보우의 테네 카드가 떴어요. 불, 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진 혼합되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2번 분들의 약간의 극단적인 모습 혹은 그러한 템퍼를 이분 쪽에서 많이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레인보우의 테네 카드 We are the world 인류애를 상징하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편하네요. 아마 우리 2번 분들 같은 경우 약간 까칠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까칠하실 수도 있고, 예민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들, 그쵸? 그러실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단조롭습니다. 단조롭고, 열정은 있지만, 열정도 너무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조금 잘 공존이 되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이효리하고 이상순, 이런 궁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어요. 물의 요소, 불의 요소, 그리고 뭐 토의 요소 뭐 이런 것들 사주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금의 요소 이런 것도 오행을 잘 갖추고 계신 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류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다 둥글게 둥글게 잘 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분들이 아무래도 이분에게 끌리게 되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기가 강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나를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나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오행이 음양오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화된 인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두 분의 합수는 굉장히 친구처럼 잘 어울릴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카드를 보니까 이효리하고 이상순 커플이 딱 떠오르거든요. 이효리가 불같고 이상순이 인류애처럼 동글동글하죠.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이 이효리를 이렇게 쥐락펴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분은 이효리하고 이상순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친구같이 굉장히 잘 지낼 거예요.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 연애도 하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질 것 같진 않아요. 딩크족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이를 갖기보다는 약간은 둘이 연애하는 거를 조금 더 혹은 이제 둘이 같이 좀 살아보는 그런 조금 길게 살고 나중에 후에 아이를 갖자 약간 이러한 마인드로서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5년 뒤에 뭐 임신 계획을 잡으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더 후레카드가 떠요. 아직은 우리 둘에게만 집중하고 싶고 둘이 알콩달콩한 연애 조금 더 오래 하고 싶고 아직은 뭐 이렇게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막 힘든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아직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분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뜬 게 킹 오브 펜타클의 카드입니다. 이분 여러분보다 연상일 확률이 높아요. 나이가 연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연상이 아니라면 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2번 분들보다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요. 신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신 분들.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의 상사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위에 계신 직급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리고 연륜이 꽤 있어요.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2번 분들 중에 남자분들 구독자인 경우에 그럼 내가 연상을 만나요? 연상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연하라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직급이 높을 수도 있겠죠? 요러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맞춰서 리딩을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의 가장 특징으로서는 겉으로 보였을 때 조금 유순하게 보이세요. 겉으로는 굉장히 유순해 보인다. 그런데 속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강하고 야심도 있어요. 야심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바운더리의 것, 나의 가족, 나의 집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 나의 것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질투를 하면 사실은 끝없이 질투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근데 그릇 자체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서 포용력도 크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남성성이 조금 더 짙어요. 여자인 경우에 여장부일 확률이 더 높겠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 굉장히 남자다운 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 5장의 카드는 그 사람의 외모, 성격, 그리고 직업, 그리고 집안, 가장 키워드의 카드로 뽑은 5장의 카드인데, 첫 번째 외모의 카드로 뜬 것이 킹 오브 소드의 카드입니다. 자, 이분은 우선 외모적에서도 킹의 이 지위가 떴네요. 계급이. 그래서 이분 아우라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제 조금 보통 사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딱 봐도 이 사람 뭐 한 건 하겠다. 이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라든지 분야에서 탑을 찍는다든지 뭐 약간 이렇게 좀 아우라가 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로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소드의 것이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는 조금 날카롭게 혹은 조금 이제 냉철하게 생기셨을 수도 있어요. 약간 조금 까칠하게 생기셨을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반듯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 뚜렷하시고 그리고 여성분들인 경우에서는 눈, 코, 입이 굉장히 뚜렷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마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마하고 코, 그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펴진 상. 그리고 남자라면은 굉장히 남자답게 생긴 얼굴의 소유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남자는 남자답게,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목구비가 굉장히 예쁜 미인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또박또박할 것이고 간단 명료하실 거고요. 작은 어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라가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자, 이분의 성격은 여사제의 카드입니다. 오히려 겉은 강해 보이지만 속은 조금 여리신 분이네요. 그래서 아까 1번과는 다르게 1번은 외유내강이었거든요. 이분은 외강내유입니다. 밖으로는 조금 세 보여요. 세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리고 따뜻하신 분. 그리고 속은 이제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구열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배움의 자세를 게을리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보통 우리가 학업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정규 과정까지 끝나면 뭐 대학도 자유 선택이고, 그쵸? 그리고 대학원도 자기 선택인 거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학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도 사사로이 계속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 뭘 계속 배워요. 배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학구열도 굉장히 높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혹은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에서의 잡학다식, 어떤 그런 지혜도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조용하고 수줍한 스타일이에요. 봐봐요. 고양이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측면으로 돌려 있죠. 이런 것처럼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의 속사정, 속내를 남들에게 잘 오픈은 하진 않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래서 약간 스킨십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약간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성격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Six of Swords의 카드예요. 검이 6개가 떴어요. 검은 이성적인 거, 그리고 똑똑한 거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잘 좋아야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 그죠? 등등 어떠한 시험, 임용고시, 이런 것들을 거쳐야지만이 될 수 있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험에 합격하고 되신 분들, 그렇다고 또 교육자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자는 이 소드 검보다는 아무래도 컵의 카드가 떠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정 시험을 합격하셔서 되시는 어떤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그 일의 강도가 사실은 쉬워 보이진 않지만 오히려 정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좋아지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무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가 쌓일수록 편해지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을 제가 뽑아봤는데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카드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펜타클은 메탈리즘이잖아요. 물질적인 거. 돈이 많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집안은 단단하긴 단단해요. 예를 들면 가족끼리의 결속력도 단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에 뭔가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 이런 건 아닌데, 이분 자체가 자수성가할 스타일인 거예요. 그쵸? 왜냐면 에이스 펜타클을 스스로가 하거든요. 이분은 자수성가하실 분이고, 그리고 어떤 집안이 엄청 뭐 잘 사느냐, 그거는 그냥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보통 수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카드, 키워드의 카드가 운둔자의 카드입니다. 이 운둔자의 카드는 사실은 이제 그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현실적이기보다는 자기 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약간은 사색적인 측면에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을 추구하고 예술, 종교, 학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약간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것보다 약간 내면 세계로 조금 더 들어간 부분.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타로 하시는 분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스스로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하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운전자의 카드를 타로 카드에서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돈 욕심이 많아 보인다. 그건 아니에요. 돈 욕심이 많으신 분은 아니고 항상 자기 개발 하시는 데에 몰두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학자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나 이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힌트를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뽑은 4장의 카드입니다. 어떤 카드가 떴을까요? 자, 우선은 펜타클의 기사의 카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소드의 카드, 그 다음 스타, 그리고 펜타클의 킹의 카드. 같은 카드가 떴네요. 여러분, 같은 카드네요. 그래서 이 카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리딩을 했기 때문에. 자, 이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자, 페이지 오브 소드의 카드. 이분은 어쨌든 펜타클, 컵의 카드가 하나 안 나왔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컵하고 완제의 카드가 하나 안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대인관계, 친구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몰두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지고, 친구들하고 많이 놀러 다니거나 친구가 엄청 많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극소수의 정말 친한 사람만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이제 쉬는 거를 집안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집돌이 혹은 집순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성향이 완벽주의자 같아요. 완벽주의자. 성향이 완벽주의자시고, 그리고 플러스로 섬세하고 예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말 같은 거 조금 잘못하면은 이분이 상당히 깊게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예민하신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펜타클의 기사의 카드. 이 카드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둥이가 아니네요. 이분은 한 사람만 보는 스타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분 같은 경우에서는 30대에 들어오죠, 그죠? 3, 40. 아마 서로를 만났을 때 벌써 한 몇 번의 이성을 거치고 둘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대에 만난다면. 그랬을 때 이분하고 이제 연애를 하시게 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만 계속 바라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바라기형입니다. 그리고 일 업종도 자신의 일에서 여러 군데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우물만 파시는 분. 요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 힌트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의 카드인데요. 자, 이분은 그냥 눈길이 많이 가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의 이목을 좀 잘 끄시는 분이에요. 스타의 카드가 뜬 걸로 봐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조금 약간, 매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지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사람들을 끄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서도 인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튜브 하실 수도 있고요. 유튜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인기 강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일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친구들보다는 적은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두는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도 보여지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 남녀노소에게 호감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분들 언제 만날지, 그 사람과의 합수,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 어떻게 알아보는지 힌트, 그리고 그분의 외모에서부터 집안에까지 요 정도로 리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 나오시면은 꼭 놓치지 말고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은 복채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3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자, 우선 먼저 언제 만날까요에 대해서 뽑은 이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를 제가 우선은 뽑아놨는데, 자, 우리 3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30대에 들어옵니다. 20대는 사실은 포소드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20대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 번의 연애를 거치시겠지만은 20대 때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운명의 상대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때, 이 사람 나와 좀 맞다. 나 이 사람하고 이제 운명의 상대가 될 것 같다라고 딱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40대 때에도 페이지 오브 컵스의 카드가 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운명의 상대가 2번이라고 사실은 제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번 분들은 조금 특이하게, 두 분의 상대가 각각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원 리딩을 할 텐데 조금 더 이제 적합하신 거, 벌써 이제 내가 20대를 지나서 30대 때인데, 그러면은 이제 30대 때에 들어오시는 분이 운명의 상대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 20대이신 분들은, 한 30대에도 한 분이 더 나타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대에는 이제, 20, 30, 40. 30대와, 죄송합니다. 30대와 40대 때 두 분이 이렇게 각각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분씩 각각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두 분 중에 한 분과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인 오브 컵스, 나인 오브 펜타클의 카드, 안정감 있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신다. 어느 쪽이실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두 분이 들어오시게 되네요. 자. 우선 3번 분들 그분에 관한 키워드의 카드로 뜬 것이 바로 Son of 소드의 카드, 소드의 기사의 카드입니다.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걸로 뜬 이 카드는 굉장히 행동력이 민첩한 카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진취적이면서도 약간은 야성적인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을 돌려서 하는 습관이 없으시고 굉장히 직설화법을 쓰신다든지, 그리고 행동 거지도 굉장히 터프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분이 여성분이시라고 한다면 굉장히 털털한 스타일을 가지실 수도 있고, 남성분이라면 정말 남자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도 없고, 돌려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이 굉장히 민첩해 보여요. 민첩해 보여서 약간 몸을 쓰는 직업군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분과의 합수는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요? 우리 3번 분들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에너지를 크게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약간은 의기소침해 있거나 혹은 내 삶에 활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나는 새롭게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양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가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진취적이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번 분들과 연관이 되면서 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3번 분들이 이분의 장점을 잘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도 한다는 거 하는 것처럼, 이분에게 우리 3번 분들은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에 굉장히 능력이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서 들어오게 되고, 두 분의 합수에서는 사실 nothingness라고 하는 블랭크의 카드가 뜹니다. 이 블랭크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좋은 합수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카드이기 때문에 왜 아무런 그림이 없지?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합수는 예를 들어서 뭐 성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이 굉장히 잘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한대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두 분이 합수를 이루었을 때 재물운이 크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이런 거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분 어떤 분이실까요? 자, 제가 지금 이분의 외모,
그리고 성격, 그리고 직업, 그리고 집안도 한번 뽑아봤어요. 집안, 어떤 집안일지,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 가장 특징적인 거에서 나온 카드가 바로 식스 완젤 카드가 떴거든요. 이건 승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에 실패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항상 자신의 삶을 어떤 경쟁에 있었을 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신 분,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의 일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라고 굉장히 특징적인 그러한 카드가 떠 있습니다. 자, 외모로 봤을 때는 텐 오브 컵스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 카드는 만족도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100% 만족한다 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타로라는 숫자에서는 에이스, 즉 1부터 10까지, 즉 1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감정선을 의미하는 컵, 즉 성배의 카드에서 10컵스가 떴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적으로 우리 3번분들을 굉장히 흡족해 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도 굉장히 많은 인기남 혹은 인기녀가 될 수가 있겠다. 외모는 굉장히 특출납니다. 자,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타워의 카드가 뜨는데요. 자, 이건 예상치 못한 반전의 매력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은 이 3번 분들이 이제 상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사람의 성격은 대충 이러하겠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거 굉장히 좀 약간은 반전되는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할 줄 알았는데, 어쩔 때 딱 보면은 굉장히 대범하고, 되게, 뭐라고 하지, 믿음직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몰랐던 반전 매력이 숨어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성격적으로는. 자, 그 다음 나오는 카드. 이분의 직업적인 거에서 뽑은 카드가 바로 황제의 카드가 떴습니다. 이 직업에서는 사실은 어떤 조직 생활에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영업에 훨씬 더 어울리시는 분들, 스스로가 사장이 되거나 스스로가 조직의 한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끄시는 분들, 사장님이 훨씬 더 잘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직업군을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약간은 고지식한 분야에 이제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행의 패러다임에 민감한 그런 직업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패션 잡지, 뭐 에디터라든지 잡지 에디터, 뭐 신문 기자 이런 것은 이제 조금 시대의 그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직종이 아니라고 해요. 한 우물만 파는 어떤 직종이고 전문적인 직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직종, 하나의 직업, 그리고 혹은 하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믿음, 신의를 지키는 어떤 직업. 가장 대표적인 게 군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군인, 경찰. 이런 것처럼 약간 이제 하나의 목표만 쭉 가지고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혹은 어떤 이제 전문 직종 중에서도 하나의 업만 쭉 파고 들어가는 전문가의 스타일을 보이기도 하는데, 하지만 이 어떤 조직을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직업군은 고루하게 떴고, 자, 그 다음 집안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에서 텐 펜타클의 카드. 우와, 이 카드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집안의 재력이 어마어마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텐컵스의 카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에서, 즉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펜타클이 10개나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부유한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년은 또 굉장히 좋았다. 부모님 잘 만났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한 대충 제가 한번 이제 그 리딩을 한번 해봤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힌트를 나타내는 카드에서 바로 이제 나온 게 텐 오브 소드, 그리고 퀸 완즈, 그리고 포캅스, 그리고 퀸 소드의 카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봤을 때 텐 소드가 떠요.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3번 분들을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3번 분들이 가장 힘들 때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의 밑바닥을 한번 찍었을 때, 그때 이분이 싹 하고 나타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못 만났을 확률이 높고 뉴 페이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힘듦은 사실은 이제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의 인연을 정리를 하고 내가 혼자가 돼서 굉장히 조금 사랑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짠 하고 나타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또 보여지는 카드가 퀸 소드의 카드입니다. 이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냥 솔로일 경우에는 연애를 별로 잘 안 해보신 분, 연애를 잘 안 해보신 분,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주위의 반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간 사랑에 대해서 약간 마음의 문을 닫은 적이 있었던 분이라고 뜨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아픈 기억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뜨고요. 자, 그 다음 퀸 소드의 카드가 뜹니다. 퀸 완즈의 카드가 뜨네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을 나타내는데 조직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외향적인 스타일이에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 조직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데도 굉장히 익숙하시고 잘 노시는 분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그냥 이 사람 봤을 때 참 열정적이다, 정열적이다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장이 네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의 퀸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어요. 여성적인 분이십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막론하고 여성성이 조금 더 짙으신 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거, 그리고 또는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정을 잘 주는 거 등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요리를 잘한다든지 보통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관 쪽으로 혹은 아니면 어떤 통념상 여성의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 청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어쨌든 뭐 이런 약간 집안일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를 좋아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신 분, 요리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뜬 카드 보여지는 게 바로 포 컵스의 카드예요. 이 포 컵스의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풍부한 것, 즉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요. 타로 카드에서는 짝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통하게 되는데, 왜냐면 짝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디가 모나지 않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느끼는 열등감이나 뭐 자괴감 이런 거 없습니다. 없으신 분이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지니고 계신 분.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상대방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힌트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 3번 분들은 이제 30대와 40대 두 군데 다 운명의 상대를 만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잘 열고 시야를 확 트이게 하셔가지고 이분 보이시게 된다면은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 3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리딩 마무리 할게요.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은 복채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4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어떤 분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위에 있는 4장의 카드 20대, 30대, 40대, 50대로 제가 4장의 카드를 우선은 쭉 뽑아봤는데, 우리 4번 분들 사실은 20대부터 뜹니다. 20대, 30대부터 우선 뜹니다. 30대 때,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구나, 혹은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30대 때 뜨네요. 텐컵스의 카드, 굉장히 만족스러운 카드입니다. 그리고 또한 40대에도 떠요. 40대는 풀의 카드, 약간은 더 순수한 카드입니다. 그리고 50대에서 이제 뜬 카드가 소드의 기사 카드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한데, 그러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4번 분들 운명의 상대를 30대 때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사실은 두 장의 카드를 비교했을 때도 사실은 40대는 조금 줄어들고요. 확률이 30대 때가 더 큽니다. 근데 혹시 벌써 이제 30을 넘기시고 40대가 되어 가시는 분들 중에 아직은 내가 못 만났다라고 하시면 40대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날 확률이 높아요.
자, 우선은 이분에 관한 가장 키워드의 카드로 뜬 것이 3 of 완즈의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세 개의 지팡이가 모여서 여기 중심에서 굉장히 큰 에너지, 가장 예쁜 오로라의 색깔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4번 분들과 굉장히 잘 화합이 잘 맞으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한다. 혹은 이 완즈라고 하는 게 일적인 부분에서의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가치관이 굉장히 부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동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4번 분들과 동업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확률보다는 이분이 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한다든지 가족들이 운영하는 어떤 가게에서 이분이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자신의 친지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사업적인 부분에서 몸을 담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분과 합수를 한번 보면은 우리 4번 분들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파이어의 3번의 카드,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이제 그 레인보우의 카드가 떴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4번 분들과 만났을 때 4번 분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굉장히 조금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근데 이제 4번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약간 생활에 여유를 찾게 되시고, 그리고 약간은 삶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게 되시는 그러한 변화수로 떠 있고,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인생이 내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한 번도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즉 이성과 함께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과 처음 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바로 experiencing, 경험을 이 사람과 많은 걸 해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들고 합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자, 두 분의 합수에서 뜬 것이 바로 분열증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의 2번의 카드입니다. 자, 왜 생뚱맞게 합수에서 분열증을 의미하는 카드가 떴을까라고 하니까 두 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서로가 조금 더 맞춰야지 가능한,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의식적으로 조금 서로를 맞춰줄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신이 인연을 이제 점지해 주긴 하죠. 그러니까 붉은 실과 붉은 실을 연결해 주긴 하지만 어떤 커플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맞아 들어가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노력을 해야지 맞춰갈 수 있는 그러한 합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로의 것, 각자의 것을 너무 세게 이제 하다 보면은, 보세요. 색깔도 4번 분들은 빨간색을 의미하고 이분은 초록색이에요. 우리 신호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등에서 빨간색은 스탑인데 이분은 고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녹색이니까. 그런 것처럼 성향이 조금 남다른 두 분이에요. 성향이 아예 정반대의 두 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서로가 채워줄 수 있겠지만 또 너무 안 맞는 곳에서는 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노력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 합수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호등을 초록색과 빨간색 초록색과 빨간색 둘 다 있어야지 우리는 교통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두 분은 합수에서 상생의 궁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분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원피의 카드로 하나씩 뽑아봤는데요. 자, 그 사람의 외모, 그리고 성격, 그리고 이제 직업, 그리고 집안,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거. 요렇게 5장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외모적인 것으로 뜬 것이 Five of Cups의 카드. 물론 이 Five of Cups의 카드는 어떤 슬픔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외모수에서 떴을 때는 5개의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5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총 5개인 것처럼 5개가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진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잘생긴지 모르겠어요. 이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예쁘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연예인 이름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같은 경우에는 눈, 코, 입이 다 예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를 잘 이뤄서 굉장히 예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박보영을 한번 들어볼게요. 박보영 씨 같은 경우에 뭐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주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쨌든 하나하나씩 보면 사실은 어디는 조금 이게 많이 예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보영 씨 자체는 굉장히 이미지가 굉장히 잘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시는 전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하나 떼놓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굉장히 현대적인 미인 혹은 미남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5 of 1에서부터 10까지 있는 그 타로 숫자 중에서 기준치예요. 기준치. 중간을 이제 찍는 외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외모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완주의 기사의 카드가 떴습니다. 모험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꽉 막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제가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틀에 박힌 거 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답을 이렇게 내놔야 하는 그런 성격을 이분은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고 창의적인 거, 그리고 모험적인 거, 도전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해외에서 훨씬 더 적합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어떤 정서보다는 해외에 나갔을 때 더욱더 성공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여행 그리고 내가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로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곳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약간의 역마살도 있어요.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들을 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성격적인 특색으로 보면은 너무 오래되는 거, 너무 이제 계속 가는 거를 약간 좀 질려하시는 경향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온 카드가 바로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옵니다. 직업은 더 풀의 카드가 뜨는데 이분의 직업은 제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이분은 자신의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기준치에 적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정도의 프라이드도 있고 내가 좋아서 해요. 이 일 자체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나온 것이 바로 제가 집안이 어떤지를 한번 뽑아봤는데 나인 오브 컵스의 카드, 행복감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가정 자체가 굉장히 화목해요. 이분은. 그래서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나인 오브 컵스의 카드는 감정이 굉장히 풍만하기도 하고 행복감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하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고요. 그리고 부모님 사이의 금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로 떴네요. 자, 그 다음 이분의 가장 특징적으로 뜬 것이 세븐 오브 컵스의 카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상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아니면 자신의 꿈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망이에요. 로망이 굉장히 커요. 나는 이러이렇게 살 거야. 나는 그래서 이러이런 걸 해. 저는 굉장히 망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과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상향, 즉 유토피아를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 역시도. 약간 이런 분이 저와 같은 스타일의 분이신 것 같아요. 현실에 타협하기보다는 자신의 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적과 관계돼서 저는 그렇게 그려져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4번 분들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 사람 어떻게 알아봐요? 힌트에 관한 4장의 카드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뜬 것이 텐 오브 펜타클, 그리고 전차의 카드,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카드, 그리고 가장 위에 뜬 것이 완지의 기사 카드. 이와 같은 카드입니다, 이분. 어떻게 알아봐요 했는데 모험심이 강하신 분이요. 진취적이신 분. 그리고 평범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빠지면 약간은 중독성도 있어요.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책에 빠졌다 하면 이 책에 거의 계속, 아니면 드라마에 한번 빠졌다, 이 드라마만 한 10번을 돌려서 보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모험가의 스타일, 그리고 호탕해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호탕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4번 분들이 만나시면서 이 사람은 해외를 좀 자주 왔다 갔다 거린다 하면 사실은 어느 기준치에는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에. 그리고 그 다음 보여지는 카드가 텐 오브 펜타클의 카드인데, 자, 이분 재운이 타고났어요. 여기서 재운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하고 이렇게 망상이 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재물이 그대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재복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안정감이 있어요. 이게 안정감 그리고 안전성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이 이분을 딱 보게 되면 처음 느껴지는 것이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굉장히 뭔가 믿을만하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하거나 이런 것에서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진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카드. 자, 지금 이 카드로 보여지는 것은 이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신의 하나의 목표,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오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장인 정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무엇이 되겠다. 이 꿈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약간 일적으로 한 우물을 계속 판다라는 카드가 계속 뜨기 때문에 이분은 한 분야에서의 전문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시는 분, 약간 외골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 굉장히 멋있네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뜬 카드가 전체의 카드입니다. 이분하고는 뭔가 한번 이제 알게 되면은 누구도 옆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4번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서로가 알아보는 것처럼 급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4번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침이 없어요. 이분은 거침이 없는 이러한 카드가 떴네요. 그리고 이 전체 카드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의 카드와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카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을 위해서 굉장히 한 곳을 바라보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4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성향은 굉장히 달라요. 초록색 불과 빨간 불처럼 다르지만은 서로 맞춰서 노력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합수가 될 거라고 쓰리 오브 완즈의 카드로서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분과 함께 빛을 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은 복채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5번 분들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자, 우선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언제 만날까요? 라고 하는 카드 위에 있는 4장의 카드입니다. 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총 4장의 카드를 뽑아봤는데, 자, 우리 5번 분들, 2분 들어오시네요. 2분 들어와요. 첫 번째 한 분은 30대 때 들어오시는 분, 투 오브 컵스의 카드,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30대 때 만나서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시는 분. 사실은 그분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카드가 뜨거든요. 40대에는 그분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결혼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5번 분들, 50대 때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종결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이
이때 우리 50대쯤에 또 우리 5번 분들에게 새로운 사랑수가 하나 더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크게 들어온 것은 우리 5번 분들 30대 때 정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선 먼저 크게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분에 관한 리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우선 5번 분들 그분에 관한 키워드의 카드로 뜬 것이 바로 20번의 저지먼트라고 하는 심판의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가장 대표적으로 힐링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업적으로 뭐 상담 치료사라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업을 정확하게 가지실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저처럼 타로를 보면서 사람들을 힐링시켜주는 뭐 타로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업적인 측면을 가지신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업은 아예 이런 거와 상관은 없지만은 업은 상관이 없지만 대신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인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덕망이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하나도 흠잡을 것 없으신 분들, 사실은 법이 없어도 준법 정신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행복이고 착함, 최상의 선의 경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참 착하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5번 분들 이분하고 합수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 있는 세 장의 카드로 우선 뽑아봤는데, 두 분은 사실은 이제 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은 금슬이 굉장히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각자의 이해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해 공감대. 그래서 거의 싸우는 일은, 다투는 일은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래. 서로의 어떤 가치관이나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커플이 될 것 같고, 자, 우선은 이제 우리 5번 분들의 카드로 뜬 것이 워터의 5번의 카드, 과거에 갇혀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5번 분들이 과거에 갇혀 있었을 때 이분이 옆에 있어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5번 분들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극복하지 못한 그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과거의 인연에 집착이 되어져 있거나 연연해 하고 있었을 때 이분이 그냥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이제 이 상자로부터 벗어나서 뒤에 있는 빛나는 와인잔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분은 기다려주고 같이 옆에서 다독여준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두 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 짧게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긴 오랫동안의 어떤 친구 사이 혹은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이로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 합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분은 굉장히 바위 같은 사람이에요. 바위. 우리 5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에 뜨신 분은 바위 같은 사람이시고, 그리고 굉장히 가식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연꽃잎 위에서 나체로 이렇게 앉아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 그리고 지구의 탄생,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카드. 이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여기서 나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가식의 덩어리라고 한다면 자신의 것을 덮고 맨살을 덮어버리고 뭔가 꾸미기 위한 치장의 것이라고 간주를 하게 된다면, 이분은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굉장히 진실성이 있으신 분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진실성으로서는 누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진실하신 분.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5번 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계기가 되는 이런 인물이 바로 운명의 상대라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5번 분들의 과거에 이제 갇혀져 있는 상자를 우리 5번 분들을 벗어남으로써 뒤에 있는 굉장히 빛나는 와인잔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5번 분들 귀인이죠. 귀인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라고 뜨네요. 자, 굉장히 기대되는 합수가 우선 떴는데, 자, 이분 어떤 분이실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외모, 그리고 성격, 그리고 직업, 그리고 집안에 대해서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
5장의 카드로 원픽으로 하나씩 뽑아봤는데요. 자, 우선 외모적인 부분에서 뜬 것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의 카드입니다. 자, 이분은 나이보다 동안이에요.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피부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백옥 같은 피부일 수도 있고 혹은 색깔은 백옥은 아니지만 피부결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조금 좌지우지가 되기도 하겠지만 이분은 자체적으로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금 따뜻해요. 보는 것 자체도 이렇게 노란 색상처럼 외모가 이제 조금 따뜻한 정감이 가는 외모라고 보실 수 있고 날카롭게 생겼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성격적으로는 자, 세븐 오브 완즈의 카드 굉장히 용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두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성품을 지니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나서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아가시는 분. 나대지 않는 거죠. 나대지는 않되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입을 열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격도 굉장히 강직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3 of 펜타클의 카드가 떴는데요. 자, 이 카드는 팀워크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을 하거나 자신이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가게라든지 사장이 아니고 어떤 회사 혹은 이제 어떤 그 큰 조직에서의 그 임원으로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회사원이라든지 이제 큰 조직에서 이제 포함되신 그쪽에 이제 임원분으로서 계시는 분들, 우리 직장인 분들이 보통 여기 해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업수가 뜨기는 뜨는데 아마 그것도 이제 그 직장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동료들끼리 동업수라고도 보여지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늘 5번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동업수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직장인 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카드, 집안에 관한 카드입니다. 10 완즈의 카드. 제가 아쉽게도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 혹은 조금 듣기 안 좋은 이야기 한번 할게요. 왜냐면 이 10 완즈의 카드는 약간의 억압수입니다. 억압, 그리고 누르고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집안이 굉장히 엄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지식한 집안이어서 통금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좀 짐이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요? 부담이 되는 어떤 집안. 예를 들면 특출나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출나게 이 어머니의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다. 약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고부간의 갈등도 예상이 되어지는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가족분들 중에서 약간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집안에서 뭔가 하나가 크게 약간 좀 크게 뭔가 조금 평범한 집안과는 조금 다른 근데 그것이 우리 5번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분의 어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카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거. 자, 에잇 오브 소드의 카드가 뜹니다. 소드의 에잇이죠. 사실은 짝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은 수라고 저는 이제 타로 카드에서 보는데, 왜냐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공평하게 이렇게 딱 대등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서 에잇 오브 소드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무언가. 근데 이것이 특징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우리 5번 분들과 만날 때 자신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거에 도전했을 때 만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지는 것은 이분이나 우리 5번 분들이나 정말로 누군가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더 이상은 내가 혼자인 걸 견딜 수가 없을 때 들어오는 만남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카드로 뜬 걸로 봐서 두 분은 연애 결혼보다는 사실은 중매나 맞선으로서 보실 수도 있다. 인연수가 맺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여지는 카드도 떴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분께서는 굉장히 정열적으로 사랑을 하신다니까 그 만남이 어찌 됐든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죠? 제 생각엔 아무래도 중매나 맞선으로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 혹은 소개팅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실했을 때 누군가가 그때 들어온 인연수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힌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4장의 카드를 제가 뽑아놨는데 어떠한 카드들이 나왔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븐 오브 컵스의 카드, 그리고 나인 소드, 그리고 페이지 오브 완즈의 카드, 그리고 세븐 소드의 카드, 총 4장의 카드가 떴는데요. 자,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총 4장 중에 소드, 그리고 컵 완즈, 펜타클을 제외하고는 3가지 요소가 잘 포함되어져 계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소적으로 부족함은 없어요. 굳이 부족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은 재물운이 조금 약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펜타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돈 욕심도 없으신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에, 자,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거,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븐 오브 소드의 카드. 자, 이것은 임기응변에도 강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빨리빨리 잘 굴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굉장히 학식이 있으신 분들, 머리가 굉장히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보통 나와지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보는지, 자신이 손해보는 짓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딜 내놔도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생활력도 굉장히 강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카드가 바로 페이지 오브 완즈의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혼보다는 연애를, 그리고 결혼보다는 또 일을, 그래서 일이 가장 최우선의 것, 나의 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은 정말 마음 맞은 사람이 있으면 한다, 약간 요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 사람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이분의 이제 가치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특히 일적으로도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역마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꿈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지구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이런 나라들 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온 카드, 바로 나인 오브 소드의 카드. 자, 이 카드는 견딜 수 없음을,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해방감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이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선천적으로 약간 가정 환경 자체가 조금 약간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약간 좀 답답한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어떻게 파생된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분은 구속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을 봤을 때 딱 느껴지는 생각은 우리 5번 분들, 아, 이 사람 자유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아마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 다음 나온 카드, 바로 세븐 오브 컵스의 카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그 동화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화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사회적인 그런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분 자체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취미,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유토피아,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또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혹은 그곳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분 주위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람은 많은데 약간 이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나랑 진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친분 관계, 아는 사람도 많고 마당발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이분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분이 스스로 마음을 오픈해서 연락하는 친구가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스스로는 마음을 조금 닫고 계시는
그리고 약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가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혹은 교육 쪽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저처럼 타로를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업종을 했을 때 굉장히 재능을 발휘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변의 기술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5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재미로 들을 건 재미로 들어가시고 또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은 기대하셔가지고 우리 5번 분들의 운명의 상대 딱 나타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딩 마무리 할게요. 자, 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은 복채로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화타로의 143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자, 나의 운명의 상대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만날지,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리딩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리딩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어떤 분이 제가 봤을 때 운명의 상대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연법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역시나 다를까 몇 번에서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정도 나오시는 번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조언의 카드 혹은 원픽의 카드. 자,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르주의 카드입니다. 이렇게 검은 항소로 보여지는 이 카드는 굉장히 정열적이면서도 정력적인 카드입니다. 에너지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오늘 하루 기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은 우리 아무래도 이게 저녁 시간에 올라가다 보니까 내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이제 맞이하게 될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도전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일을 혹시 도전하시고자 하신다면은 그거를 서슴지 말고 하십시오. 도전에 굉장히 강한 카드이고 그리고 위기라든지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잘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오늘은 더 뽑아보고 싶은데 하나 더 뽑아볼까요? 네, 페후의 카드가 떴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뭔가 목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페후의 카드는 이 룬문자가 발생했을 그 당시 북유럽에서의 이제 가축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가축은 그 당시에는 우리로 말하면 돈 달러겠죠. 원하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기대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재물운이 좋다. 그리고 혹은 누군가로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 지갑이 빵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재물은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뭔가 싸워야 할 때는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싸우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하루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원픽 카드도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선화타로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